안녕하세요. 부캐치북입니다. 이번에는 하버드 새벽 4시 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지도는 어디에 있을까? 자신감은 성공을 위한 도구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갖추면 성공하는 법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반복하여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왔다. 그러나 자신감 자체가 바로 성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감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절반 정도의 자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 하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말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다. 자신감은 열매를 가져다 주진 않지만 열매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 나머지 반은 바로 적극성과 꾸준함이다. 목표를 세우고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감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직접적인 도구나 방법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갖추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지점에 가기 위한 방법을 볼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일 처리의 순서, 일하는 방향, 조력자의 유무 등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발견하는 해안을 잃고 산만하게 마음만 흔들릴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성공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요행 심리를 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도깨비 방망이가 툭 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어떻게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걸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민하거나 원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재빨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실천과 노력을 통해 성공에까지 다가가야 한다. 자신 있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루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 노력한다면 자신감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버드 MBA 과정에 있으면서 3년 동안 학생회장을 맡았던 중국 유학생의 학생 팔레이의 이야기는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를 되는지를 보여준다. 강한 자신감은 제가 더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감 덕분에 학생회장이 될 기회도 얻었고 더욱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버드 MBA 과정에서 처음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팔레이는 과연 자신이 잘해낼 수 있을지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시도를 해보았다. 사실 그녀는 처음 학생회장이 된 후에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이라는 선물을 제공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특별한 음악회를 제안했다. 그 음악회는 하버드 학생들과 장애 아동들의 합동 연주회였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가장 자신감을 잃기 쉬운 이들이 바로 장애 아들이었다. 어릴 적부터 몸이 불편한 이들은 스스로를 패배의식에 가두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기 쉬운데 팔레이는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팔레이가 마련한 이 특별한 음악회를 통해서 장애 아동들은 하버드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에 자신들이 참여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서 전에 없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또한 하버드 학생들은 이들 장애 아동들에게서 강인한 의지와 인간애를 배울 수 있었다. 이 음악회는 그토록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악회를 통해서 하버드 학생과 장애 아동 모두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행사를 마련했던 팔레이는 음악회의 성공으로 인해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자신감을 얻었다.
전례 없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표와 방향을 잡고 이를 이뤄내는 성취감을 한껏 맛본 것이다. 미국 자기계발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한다면 생각 하나만으로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성공이란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가진 게 없어 하지 못할 거야.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쉽게 성공할 수 있지. 라는 옳지 않은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살다 보면 그 길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러나 한 차례씩 노력해보면 그 길의 주변에 더 좋은 길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회다. 하버드의 성공 비결, 자신감이 성공을 부르는 과정.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꿈과 계획이 가득하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구와 만나 어떤 가정을 꾸리며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말이다. 만약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현실로 옮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감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자신감이 성공이라는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걸까? 1. 자신감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한다. 모든 일에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만 알게 되면 달려가는 건 의미와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성공에 이룰 수 있다. 2. 자신감은 인내심을 기르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패는 연속해서 겪을 일들이다. 다만 성공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생겨난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이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그만 목표들을 세운 후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그 과정 중 몇 번의 실패는 극복하고 이를 자신의 자양분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감은 실패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3. 자신감은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곳에 집중시켜야 할지를 알려준다. 의미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고 달려나갈 수 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그 누구도 인생의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맞설 뿐이다. 하버드는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생각과 태도를 고집해왔다. 또한 세계 제일이라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언제나 국제 무대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하버드만의 개성이기도 하다. 때로는 다른 곳들과 다른 의견과 행동 탓에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새로운 시각이 세계를 선두에서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그 무엇도 학문의 전당이라는 하버드의 이미지를 흐려놓지는 못했다. 하버드가 비바람 속에서도 튼튼하게 자라난 거목이라면 자신감은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일 것이다. 하버드와 학생들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늘 다양한 고비를 넘겨야 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자신감이 없다면 살아가며 마주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었다고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작은 실패나 좌절 때문에 쉽게 자신감을 잃고 세상과 타인을 원망하며 시간을 아깝게 보내버린다. 또는 생각지 못한 상처를 입은 뒤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길고 거대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주위의 학생들에게 하버드에 전해지는 이 명언을 자주 전한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상처 없이 온전한 배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선박박물관에는 특별한 배 한 척이 있다. 이 배는 로이드라는 보험회사가 거액을 들여 낙찰받아 이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1894년 첫 항해를 시작한 이후 이 배는 대서양에서 116개의 암초와 충돌했고 138개의 빙산에 부딪혔으며 13차례의 화재를 겪었다. 또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서지는 횟수는 무려 207번에 달한다. 끊임없는 사고로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이 배는 파도가 거센 대서양을 건너며 단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거인처럼 늘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 그러나 이 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평범한 변호사 때문이었다. 당시 중요한 소송을 맡았다가 패배한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 재판을 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자 엄청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선박박물관을 찾아 상처투성이의 배 앞에서 감상에 젖어있던 변호사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배를 보여주면 어떨지 말이다. 이 변호사는 이 배가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귀중한 사진 자료를 정리해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이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선박박물관을 찾아가 그 배를 보도록 했다. 그렇게 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났고 2013년까지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서양을 누빈 거대한 배를 관람했다. 그 중에는 사업에 실패한 비즈니스맨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사랑에 실패한 청년, 여러 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도 있었다. 배를 본 사람들은 수없는 상처를 입고도 거센 파도를 헤치며 끝까지 대서양을 건넌 불굴의 정신에 감동했고 자신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서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남긴 방명록은 이미 300권 분량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문장이 바로 이것이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세상은 바다와 같고 우리의 삶은 항해와 같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늘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한다. 이때 자신감은 끊임없이 맞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누구나 순조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정한 바다와 불공평한 운명은 수시로 우리의 바람을 꺾어버린다. 누구도 인생의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맞설 뿐이다. 인생이 상처로 가득하다고 해도 당당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자신감이 있는 한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버드의 성공 비결. 실패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법. 하버드의 한 강의실 앞에 붙어있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어려움은 없다. 다만 어려움에 맞설 자신감이 부족한 것일 뿐. 나는 하버드 학생들이 그토록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강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은 그들이 각종 어려움에 맞서도록 주관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단련된 학생들은 인생의 바다에서 좌절을 겪을수록 점점 더 용감해진다. 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으며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투덜대기만 한 채로 인생이 끝나버린다. 보통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잘 극복해낸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목표라면 거센 파도 앞에서 멈추지 마라. 더욱 먼 곳으로 가고 싶다면 고난 앞에서 신념이 흩어지도록 놔두지 마라.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다면 스스로의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거슬러 날아라. 이것이 하버드식 성공 비결이다. 실패하라. 다만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감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다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열린 장거리 달리기 대회에 수십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하나같이 반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3등까지만 상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 그런데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으던 남학생 한 명이 한 발짝 차이로 4등을 차지하자 응원하던 친구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멍청하긴 조금만 빨리 뛰었으면 되었잖아. 상도 못 받는 4등이나 꼴등이나 다를 게 뭐야. 하지만 그 학생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한 얼굴로 대꾸했다. 상 타지 못한 사람 중에는 내가 1등이잖아. 경쟁에서 등수나 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강인한 의지다. 실제로 4등을 한 그 남학생은 나중에 그를 야유했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도 못할 만큼 더 크게 성공하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았다. 자신감을 기르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더욱 높이 서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성공에 대한 열정은 실제 성공에 이르기 위한 절대 법칙이다. 하버드의 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심과 신념이 부족하여 결국 성공의 가장 기본 요소인 자신감을 잃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일찍부터 뛰어난 지능과 탁월한 지혜 등으로 성공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신념과 의지가 약하다면 타고난 능력을 짓밟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로 헬렌 켈러이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가이자 여류 작가였던 그녀는 눈과 귀가 멀고 말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여 맹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대학을 마친 사람이 되었다. 헬런 켈러는 1882년 갓 1살이 되었을 무렵 고열과 내막염을 앓고 나서 앞을 보지도 소리를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말하는 능력까지 서서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헬렌은 빛과 소리가 없는 어두운 세계 속에 갇힌 채 성장했다. 그러나 7살이 되던 해 그녀는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를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렸을 때 시력을 잃을 뻔했던 설리번 선생은 어린 헬렌을 가엾게 여기고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설리번 선생의 인내심 어린 지도를 받으며 헬렌은 놀랍게도 손의 감각을 통해서 수화를 배워갔고 나중에 점자책까지 읽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손으로 타인의 입술을 만져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도 알았다. 설리번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매우 독특했다. 그녀는 어린 헬렌이 자연에 친숙해지도록 함께 푸른 초원 위에 누워 풀밭의 향기를 맡았다. 또 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을 헬렌이 만져보게끔 하고 함께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했다. 설리번 선생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힘입어서 신체적 어려움과 장애를 하나씩 극복한 헬런 켈러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결국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그 후 1936년 50년 가까운 세월을 헬렌과 함께 살아온 설리번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헬런 켈러는 자신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준 은인인 스승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이때부터 헬렌은 자신이 설리번 선생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많은 책을 썼고 그녀의 삶이 6차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타임지는 헬렌을 10대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았고 마침내 그녀는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았다. 한평생 빛과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헬런 켈러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로 자신의 삶에는 물론 타인의 삶에도 빛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데 대고 있는 수많은 핑계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강인한 의지만 있다면 인내와 재치, 지식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지마저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안하거나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감과 의지가 부족해지면 중간에 멈칫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그냥 의미 없이 관성적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재능과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셈이다. 만일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는 것이라곤 낙담과 툴툴대며 불만을 내놓는 것뿐이다. 그런 이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어려움과 좌절은 누구나 겪는다. 그렇기에 성공의 핵심은 오직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뿐이다. 하버드의 성공 비결, 강한 의지를 기르는 습관. 하버드 안에서 EQ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의 의지는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신념과 믿음, 꾸준함, 그리고 인내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강한 의지를 기르는 습관을 알려주었다. 1. 자기 암시를 통해 의지를 기른다. 개인의 성공은 성공에 대한 자기 암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2. 자신에게 끊임없이 칭찬한다. 자신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어느 순간 스스로 가진 잠재력이 힘을 발휘한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금방 자신에게 실망하고선 스스로의 능력을 폄훼한다. 이때 그런 소극적인 태도 대신에 스스로를 격려하고 의지를 기르도록 자신에게 파이팅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해도 잘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보자. 3.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반성 능력이기도 하다. 평소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 적극적인 태도로 고쳐나간다면 더 탄탄한 의지를 기를 수 있다. 4.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의지는 더욱 완벽해진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숨어있던 능력을 길러 성공할 수 있다. 열정은 우리를 뛰게 한다. 열정 없는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 뜨거운 열정은 당신의 삶을 화려하게 꽃피우고 세상까지 변화시킨다. 하버드 의학 박사이자 작가인 오리스 마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은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열정이 있어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을 더욱 빠르고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열정을 갖고 있다. 다들 열정의 강점에 대해 말할 때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올린다. 그렇다면 열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이란 특정한 일이나 꿈에 대한 열망 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노력이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나쁘지 않은 답변이긴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다. 나는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기린의 진화를 비유로 든다. 기린의 목이 그토록 길게 진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린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다른 기린들처럼 메마른 초원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고 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나뭇가지에 먹음직스러운 잎사귀들이 보이는데 잎사귀들이 너무 높은 곳에 달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우리는 최대한 목을 길게 늘이고 앞발을 들어가며 나뭇잎을 먹어야 한다. 기린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고 그 결과
조금씩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린의 열정 아니겠는가? 열정은 우리에게 생존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적까지 만들어낸다. 하버드 학생들도 대부분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열정이 없다면 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한 하버드 학생이 있었다. 그가 처음 하버드에 입학 원서를 냈을 때 그의 전공 과목 점수는 5점이 모자라서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재수를 선택할 수도 없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불합격을 하나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들을 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도교수를 찾아가 졸라보라고도 했지만 학생은 단호히 거절했다. 하버드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 지금 당장은 입학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간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거야. 그는 바로 재수를 하는 것은 포기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한 과학기술연구소에 취직하였다. 연구소 사람들 가운데 학력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자료 정리와 같은 잡무만 해야 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한다면 언젠가 꿈의 하버드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그렇게 2년 후 그는 기적을 일궈냈다. 연구소에 취직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소를 대표해 뉴욕에서 열린 제품 설명회에 참가한 것이다. 그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달랑 있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2년 후 경력을 쌓은 그는 연구소를 그만두고 다시 한번 하버드에 도전하였다. 이제는 전공 점수 5점이 모자란 학생이 아닌 대단한 경력을 지닌 특기생으로 말이다. 그는 당연히 하버드에 입학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학생이 이뤄낸 열정이야말로 바로 기적이다. 이 학생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임한 결과 훌륭한 결실을 얻었고 끝내 하버드라는 자신의 오랜 꿈까지 이뤄냈다. 열정은 학교와 사회의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공부하고 일한다면 그 열정이 당신의 삶을 화려하게 꽃피우고 나아가 세상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당장 이것이 보잘것없는 잡무일지라도 말이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자. 과학자나 예술가, 작가 혹은 기업가 모두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학업과 일에 대한 넘치는 열정이다. 그들은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열정이 없는 삶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허수아비와 같다고 말이다. 그러나 열정을 품은 사람은 봄비에 흠뻑 젖은 나무처럼 배움 속에서 성장하고 언젠가는 세상을 지탱할 기둥으로 성장할 것이다.